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명원리 제4강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다 라는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2, 3강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잠깐 살펴보면 첨단 기술 시대에도 단순하고 널리 쓰이는 발명에 기회가 있다. 아무리 기술이 첨단화되더라도 모든 사물이 첨단 사물만 기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널리 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명하게 되면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강에서는 그렇지만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발명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발명으로 인해서 상을 탄다든가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쓸 수가 있겠죠. 특히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발명을 대신 만들어준다든지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발명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다시 풀었으면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이것이 맞겠습니다. 3강에서는 영감이 중요하다. 우리가 첨단 기술 시대에 AI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막대한 저장 용량과 정보와 처리 속도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많은 발명 기법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AI 컴퓨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컴퓨터가 갖고 있지 않은, AI 컴퓨터가 갖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않은 영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영감, 창의력을 키워서 나만의 발명 원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발명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강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발명은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물이 글로서 표현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글재주가 있는 분들도 뵙긴 하는데, 처음 보는 분들한테 언어 유희양이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은 편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기법으로 날마다 발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사업하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언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그러한 역량으로 충분히 어떤 발명도 해낼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발명이 언어의 예술이기 때문에 언어 활용 능력, 사물을 볼 때 은유, 비유를 통해서 시시각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유로운 언어의 예술 역량으로 얼마든지 첨단 기술에 해당되는 또는 단순한 발명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의 명칭을 케임브리지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명칭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좋은 발명은 항상 보면 좋은 문장으로 딱 명료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발명의 명칭을 보면 이거 이런 발명이구나. 전문가라면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발명의 명칭이 언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언어를 잘 살펴보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 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냐라고 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유명한 물리학의 가설도 언어로 정의가 된다. 우리가 정말 노벨 물리학상 탄 그러한 유명한 분들만 써낼 수 있는 가설을 조차도 언어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도면과 그림은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수식은 보조수단인 거고요. 그 내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해진 문장에서 잘 살펴보면 기술의 묘사는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고 기술의 묘사는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와 기술을 묘사하고 있는, 개선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와 그 완성된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찾아내서 뭔가 해결해보자는 그런 뜻이 좀 잠겨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보면, 유명한 물리학의 가설도 언어로 정의된다. 19세기 초에, 19세기 초가 아니죠. 20세기 초에 드브로이라는 분이
귀족 출신이에요. 이분이 가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박사길따기에서 파동으로 알려졌던 빛이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입자가 될 수 있다면 입자로 알려진 전자가 파동일 수 있다. 이렇게 써서 가설을 써서 논문을 써서 냈더니 유명한 박사분들이 저 사람이 참 유명한 명문가여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참 가당찮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아인슈타인이 당신이 쓴 그 가설을, 드브로이가 쓴 가설을 충분히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면 우리도 인정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물리 수수께끼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친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박사 논문 신문사자들이 박사를 줬다는 것이고 5년 뒤에 드브로이가 이 명제로 인해서 가설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요. 이거를 입증한 데이비슨하고 톰슨도 노벨 물리학상을 탔답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학, 수학 이런 가설에서 문장이 표현되어 있죠. 그거를 입증하는 것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탈 만한 큰 업적인 것이고 모든 발명은 좋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문장을 분석해서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이 중요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있으면 발명은 언어의 예술인데 좋은 발명은 발명의 명칭에 발명의 특성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이걸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지만 역으로 내가 어떤 발명을 위해서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을 의도하고자 하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기술하고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히 단순 명료해서 문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명확해진 거죠. 만들어야 될 발명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써놓으면 땡땡땡의 뭐뭐뭐를 세모세모한 시킨 별별별한 무슨 장치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어놨죠. 아주 좀 단순화된 것들만 몇 가지 적어놓은 거지만 물론 발명의 명칭이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구조도 다양하겠지만 구조는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문장을 대입해서 보면 모터의 소음을 저감시킨 조용한 냉장고. 소음을 저감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뭐한 시킨, 저감시킨 것은 기술이고 조용한 형태는 나타난 현상, 형용사죠. 그래서 또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킨 파워플란트, 힘센 자동차.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거고 드러나는 거는 그로 인해서 파워풀해진 거죠. 그 다음에 액정의 번짐 현상을 개선한 선명한 TV, 번짐 현상을 개선을 한 거고 그래서 선명한 TV를 만든 거죠. 그래서 세모 친 거는 발명의 실수 기술, 동사부분인 거고요. 조용한 파워풀한 선명함은 별표된 위치에 들어가서 발명의 기술을 완성된 기술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기술의 개선은 동사로 써지게 되고 기술의 묘사는 형용사로 표현된다.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동작은 동사로 나타나는 거고 기술의 묘사는 형용사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면이나 그림으로 보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의 개선은 동사로, 기술의 묘사는 형용사로 표현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무엇을 할 것인지 뭔가를 개선하고 싶어, 향상시키고 싶어.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개선했더니 조용해졌어, 향상시켰더니 힘차졌어. 이런 뜻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발명의 명칭을 먼저 정하고 명칭에 나타난 발명의 행위 특성을 잘 찾아보는데 동사, 뭘 만들자는 개선하자, 깎자, 다듬자, 줄이자, 변형하자, 대체하자 이런 뜻이 나올 수 있겠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동사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타난 궁극의 목적치, 형용사를 찾아서 정리해 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기법을 찾기 위해서 내 회로, 내 자신이 영감을 통해서 숙성시켜서 만들어냈던 그 회로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물론 그 방법론에는 뇌에서도 찾을 수 있게, 순간적으로 찾으면 가장 좋고, 어려우면 AI 컴퓨터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만들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발명이나 문제를 단순화, 명료화시켜서 발명의 명칭, 문제의 제목을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거죠. 단순화, 명료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뭘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단순 명료화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어요. 전에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장치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 내의 어떤 특정 부분의 어떤 문제점,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료화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발명의 명칭 내에서 동사,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나 기술과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근거의 목적, 물체, 대상에 대해서 선행기술,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아서 적용해보자는 것이죠. 그러한 때 하는 방법은 은유와 비약으로 유사 의미에 결합된 기능을 찾아서 적용하라. 발명은 창조적 모방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 세상에 없는 것은 만들 수 없어요.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세상에 없는 것을 모두 신물질을 만드는 거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개선시키고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유비약으로 그러한 유사함을 찾아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트리치에서도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유사한 기능을 차용해서 올라와서 다른 곳에 쓰는 사례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시로 보면 은유, 구름에 달 가듯이 은유법이죠. 근데 자동차가 되게 조용히 가는데 스텔스기처럼 조용하게 한대요. 조용한. 이런 건 은유법이라고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비약. 아름답고 지적인 김태희. 서울대 나오고,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런, 그러한 형태로 뭔가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배우죠. 근데 이러한 것들하고 생뚱맞게 자동차에 적용해 본다면, 아름답고, 인텔리전트한, 지적인 슈퍼카. 멋진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아름답다는 것은 같고 지적이고 인텔리전트하다는 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유연하게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숙련이 돼서 내 머릿속에서 늘 합성화되어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우리가 트리지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배우고 숙성시켜서 마스터급의 전문가가 돼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날 나름대로 뭔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자체가 완벽한 발명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어려워질 겁니다. 기술이 첨단 고도화될수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I 컴퓨터에서의 어떤 정보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것, 정보 내용을 검색해서 쓰는 그런 보조적인 것을 통해서 내 뇌에 있는 영감을 활용을 해서 결합시켜서 발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이 은유와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뇌를 한번 보면 그러한 내용 정보들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어떤 코드화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 어떤 발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정해졌을 때,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 알아서 이 안에서 분류를 해서 나보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발명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명가가 발명 기법으로 발명을 하지는 않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나름의 태어난 환경 또는 작업 환경 또는 배움의 정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어떤 기법을 갖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논리를 한번 개발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점 정리 마무리하면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언어 활용 능력이 있으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며칠 전에 어디 누가 쓴 책 소개한 걸 한번 봤더니 내가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전시회, 박람회 또는 기술 현장에서 많은 걸 보고 듣고 축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내 속에서 순간순간 비약, 은유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느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언어 유인량이라고 아까 좀 자랑을 했었는데 그조차도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유추해서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야 비로소 언어 말장난을 하든 언어 예술을 하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이 되면 모든 분야에서 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언어 예술을 발명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마케팅이나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오히려 더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잘 키워서 창의력이 있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세히 말씀드려보면 발명의 명칭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제목을 단순 명료하게 정해서 그렇게 정해진 명칭 내에 동사, 형용사, 하고자 하는 뜻, 완성하고자 하는 목적지겠죠. 하고자 하는 뜻, 기술은 동사고 그렇게 해서 실현되는 목적지는 형용사예요. 동사와 형용사를 은유 비유를 통해서 찾아보자. 기존에 있는 것도 찾아서 적용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